오늘 장은 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양시장 보겠습니다. 일단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이 비슷해서요. 0.3% 정도 고르게 온기가 감돌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만큼은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 전고를 대비 0.37%, 9포인트가량 오른 2552.82포인트 선 출발 앞두면서 이거를 연속된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0.4% 정도 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912.90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 어제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9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코스닥 지수 오늘장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낸다면은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400여 개가량 플러스 그리고 700여 개 정도 마이너스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무난한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기는 한데 하이닉스가 호가가 좋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반등 움직임 나타냈었죠. 1.78% 오름세 나타냈는데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월가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 오늘장 2.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는 이 종목이 가장 탄력적인 출발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고르게 상승하지만은 1% 안팎의 제한적인 플러스권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 섹터 호가가 강하다는 점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은 한화오션이 3%, HD 한국조선해양도 2% 정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요즘에 방산도 하고 조선도 그렇고 사업 부문 같이 좀 얽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교육훈련체계 분야의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 육박하는 급등이었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좋은데요. 이전 상장 관련해서 어제 이사회가 진행됐던 LNF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4거래일 연속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호가상으로는 4% 오름세 출발 24만 8천 원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상승불이 좀 더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급등은 LNF 정도 좀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서는 3천당 제약이 탄력이 좋네요. 한 6% 정도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예상됩니다. 종목별로 키워드 보자면은요, 오늘은 CCTV, 원전 이런 종목이 눈길을 끕니다. 양자 컴퓨터도 있네요. 이 원전과 양자 컴퓨터는 어제도 나왔던 재료고요. CCTV는 행정안전부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자체 쪽으로 CCTV 이용 확대를 권고를 하면서 콧콤이 오늘장 12%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맥스 쪽으로도 6%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사실 CCTV 관련된 테마주들은 하루를 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도 함께 좀 염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LNF 앞서서 이 이전 상장 착착 수순대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이제 8월 증시 3거래일 남았습니다. 이제 월말 되면은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하실 테고, 9월장을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보시죠. 오늘 보시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육아 관련해서 보조금을 늘릴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안 나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 밖에 특별하게 일정은 좀 준비된 게 없고요. 장중에 개별 뉴스들 체크해 보시느라 좀 바쁜 하루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어제부터 중국에서 이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소식을 밝힘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고요. 또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도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현재 구간 0.31% 오르고 있고요. 2,551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2,550포인트 선 복귀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26%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 2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910포인트 복귀했습니다. 911.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도 저가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현재 구간 33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29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37억 원으로 소폭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도 36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58억 원으로 소폭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가 상승 출발한 만큼 오르고 있는 섹터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시면 의약품 섹터가 0.76%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 섹터도 0.7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서 운수창고의 업종 지수 자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운수장비 섹터가 0.37% 오르는 중이고요. 금융업 섹터도 0.37%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가스업 0.04%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도 0.22%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냅니다. 건설업 섹터도 0.03%로 그나마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밀려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대표적인 건설주들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크지는 않다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 섹터, 음식료품 섹터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에서는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5% 약보합권 수준 나타내면서 66,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29%로 1%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 거 체크 가능하고요.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차전지 셋업체들 중에서는 삼성 SDI만이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삼성 SDI가 0.83% 상승하면서 60만 4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은 약보합권으로 LG화학 0.36% 밀려나면서 56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대차가 0.16% 오르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 0.89%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0.34%로 소폭 조정을 받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오늘도 추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38% 오르는 중이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 오늘 일제히 반등합니다. 네이버가 0.23%, 카카오가 0.63% 오르는 중이고요. 또 성장주 내에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셀트리온이 1.32%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LNF를 제외하고서는 투자 심리가 살짝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76%, 에코프로가 2.15% 하락하는 곡선 그려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1.16%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LNF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53% 상승하는 흐름 이어갑니다.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LNF도 이 포스코 DX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있다는 점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ME 엔터주 내에서 오늘은 3%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5%대 탄력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M뿐만 아니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1.49% 하락한 11만 2,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에서도 투자 심리 나쁘지 않습니다. HLB가 0.86%, 알테오젠이 0.57% 오르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이 1.17%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들 HPSP와 리노공업 모두 1% 넘는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축포를 먼저 터뜨린 걸까요? 어제 무리를 한 걸까요? 현재 양시장의 상승 탄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개장하자마자 다소 위기라면 위기, 하락 전환이 임박한 모습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3포인트 오르는데 그쳐서 약간 조금만 뒷걸음질 치면은 파란불 들어올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포인트 미만의 상승이어서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종목군별로도 힘이 엇갈립니다. 지금 개수로 따지면 1,400여 개 빨간불 그리고 700여 개 하락불입니다. 3분의 2가 오르고 3분의 1만 하락하는데 지수가 이 정도의 수준이다. 대형주들이 약하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나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테마주들 쪽으로만 돈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현재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쪽 CCTV 하고요. AI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 키워드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쪽은 어떤 쪽이냐? 또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자금이 돌고 있죠. 그래서 단기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대안 역할을 해줬던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았던 종목군들, 뭐 소금이라든지 육계 쪽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까지 매기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장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뭐 카지노 쪽이라든지 화장품 이쪽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별로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이나 캐스터. 네, 오늘은 AI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AI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종목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선은 마음 AI가 21.22%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셀바스 AI도 8.31%,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가운데 코난 테크놀로지도 5%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스트 소프트도 6.66%로 대체적으로 코스닥에서 이렇게 셀바스 AI를 비롯해 AI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주들이 오늘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삼성과 현대가 마음 AI를 전격적으로 방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AI와 로봇을 결합을 해서 첨단 오피스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AI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더군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달에 자체 생성형 AI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마음 AI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소식에 마음 AI가 20% 넘게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이 섹터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현재 글로벌 IB라든지 다양한 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200%가량 폭등을 했지만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AI 섹터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이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협력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단초가 지금 제공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 전체적인 훈풍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다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뭐 일단 AI는 뭐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 수요도 같이 늘고 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챗GPT라든가 계속 AI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네이버도 출시를 하는 것이고, AI 서비스 출시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실적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거 뒷받쳐해주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적이야 나중에 이제 숫자로 결국에는 증명되지 않겠나. 계속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인가요? 어떻게 많이 이익이 났으면은 네.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마음 AI가 한번 볼까요 지금?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최근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고점. 일단은 홀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일부 한 50% 정도는 일단은 조금 매물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팔았다가 다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테마주들 쪽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쪽 보겠습니다. 보통은 테마주들이 하루 지나면은 재료 노출되고 나면은 탄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오늘장 계속해서 좋습니다. 일단 어제는 엑스게이트 이 종목이 상한가를 나타냈는데 오늘 21%대 급등, 그리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에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코이버가 먼저 들어가네요. 코이버 3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권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닷새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구들 다른 대안을 좀 찾는 분위기가 뚜렷한데 KCS라든지 텔레필드, 드림시큐리티 이쪽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좀 상승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벌집 구조가 아니라 이 삼각 격자 모양에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활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또 구현을 했다. 세계 최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 내용 보자면 너무 어려워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 나올 때 그리고 또 이런 시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야 성장성은 계속 좋은데 엑스게이트라든가 코이버 오늘 굉장히 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국엔 초전도체주, 그 다음에 맥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좀 옮겨온 듯한 느낌인데, 네.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조금 대응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엑스게이트는 최근에 이제 상장됐는데 오늘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오늘 양봉으로 이 시세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음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고점 테스트는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접근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나오는 거 보고 조금 한번 주가 한번 밀렸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도 테마주 보겠습니다. CCTV입니다.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이래서 또 어떻게 좀 밖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이었는데 이제 이 치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좀 어지러운 뉴스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고요. CCTV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부 측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코콤이 20% 급등하고요. 그리고 코맥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6% 정도의 상승권이고 이노뎁 쪽도 4% 정도의 오름세. 근데 이노뎁은 캔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캔들이네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엔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트루엔 5% 정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CCTV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일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만큼 수혜가 좀 되겠지요. 정부 정책이니까. 최근에 이제 이쪽의 수요는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CCTV가 워낙 많이 보급되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적은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수주라든가 과연 얼마만큼 더 보급이 될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박스권 상향 돌파해가지고
충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CCTV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발 재료인데 오늘 아침자로 나온 기사고요. 오늘 이 원전 발주와 관련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서 100개 넘는 품목에 대해서 8천억 원 정도 발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원전주들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서전기전이 역시나 또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오늘까지 13% 정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르비텍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르비텍은 어제 상한가를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바로 꺾이면서 지금 7%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 보자면은 G2파워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종목도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원전 섹터 내에서도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제히 강했다면 오늘은 이런 달라진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일단은 지속성은 그냥 별로 없다라고는 좀 보고 있나 봐요. 일단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반영이 돼 있다. 원전은 그냥 한번 잊혀질만 하면은 그냥 시세 나오고 순환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단기 대응해야 된다. 원전 계속 알려지고 있는 호재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알려지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반응하기는 지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실적 주목해봐야 된다. 실적 찍히는 거 보고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부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애플이 뭐를 내놓나요?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애플 5년 만에 아이패드 첫 주요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상반기 가장 많이 팔렸다. 이 정도 뉴스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LG노트기 2.5%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BH도 2%대 휴대폰 부품 쪽에 자화전자가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옵티시스도 한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 섹터 이런 상승의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애플이 아이폰 15 다음 달 9월 12일인가에 네. 출시하는데 한 2주 정도 남아서 이제 그걸 좀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애플 주가의 미국에서 흐름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 가지고 출시 전까지 어느 정도 일방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 할 수 있지 않나. 애플도 그렇고, BH, LG노텍, 이런 쪽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예약 판매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 부품 섹터는 아이폰 출시, 신형 아이폰 출시 이제 일정이 카운트다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을 활용한 대응 전략 알려주시네요. 이어지는 종목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장 반도체가 간밤에 엔비디아가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약간은 희비가 엇갈립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상승불을 켜면서 지금 점점 더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그리고 하이닉스가 2.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거든요. 이스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이고요. ISC도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4%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두산 테스나가 또 초반에 좋던데 이 종목도 3%가량 오르면서 반도체주들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인지 현재의 움직임 좀 살아나려나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같이 연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상승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혼자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엔비디아도 혼자 빠졌기 때문에 다시 키 맞추기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유망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적은 너무 안 좋지만은 어느 정도
실적 악화 구간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수출하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 이쪽에서의 수요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HBM 위주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쪽 위주로 좀 보는 게 계속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약간은 좀 조정 받았는데 그럼 단기 바닥은 나왔다고 보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후장이나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 장비주들 일단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네. 한미반도체라든가 단기 바닥권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엔비디아 오늘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미리 우리나라 시장 선침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 네. 단기 반등 구간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어제 일정 부분의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 그 시그널 잘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눴던 조선 섹터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은 참 신기한 게요. 오를 때 원탑으로 오르질 않습니다. 조선을 살짝 덮을 만한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테마라든지 산업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의 이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르는 그런 요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HD한국조선해양은 7%나 올랐죠. 오늘 장에서도 3% 추가 상승합니다. 하나오션도 어제 7%대 상승이었는데 오늘 5%대 상승세.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고르게 2에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 굉장히 좋고요. 한국화본 보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서 한국화본 1%대, 동성화인텍 현재 주가가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HSD 엔진 이 종목도 비슷하게 1% 정도 오릅니다. 조선 기자재 다 좋네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이제 그냥 일단 참고만 하고 무시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주 물량이 한 4년치 정도는 미리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은 바로 안 줄죠. 그럼 주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4년치 일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정도의 매출은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실적이 나빠지지가 않는데 주가는 그럼 결국에는 향후에는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일단 접어두시고 몇 년 동안은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트레이딩 하면 괜찮지 않나?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 조선주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박스권 대응 전략, 좀 긴 관점에서도 이렇게 박스를 설정해 놓고 오르면 팔았다가 또 아래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샀다가 이런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양시장이 강보합권입니다.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이런 움직임이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 팁 알려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오늘 같은 경우 2,550을 돌파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에 또 바짝 좀 다가서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가격 조정이죠. 종목들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기간 조정이 좀 남았어요. 기간 조정 상단도 제한돼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저는 그냥 상단은 2,550 오늘 돌파했는데 5, 60 정도로 보고 있고 하단은 많이 빠지면 2,460, 70 진짜 많이 빠지면 2,450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올지 안 올지는 그날 이제 상황을 좀 보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단에서 양봉과 음봉이 S&P 500 잠시 보시면 양봉과 음봉이 계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지그재그로 나타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음봉이 길게 나타나더라도 계속 음봉이 나타나지 연속성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 지수의 하락은 마무리됐다. 그럼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원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